이 머리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쪽에 이제 포지션, 교두보가 생기는데, 그 교두보가 생기는 과정에서는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 생각을 다 이제 알고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그 T자의 공간이란 결국 넓게 하고 깊게 해야 되는데, 이 깊게 파기 위해서는 깊게만 파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넓게 파줘야 됩니다. 넓게 파줘야지 깊게 팔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깊게만 팔 수 있느냐, 시간과 노력을, 그리고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서에서도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깊이 있게만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왔던 사람과 기술과 자본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그걸 찾아내느냐, 그게 전략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유수진 장군이 13척의 배로요 113척의 매적을 묻히는 전략은 뭘까요? 그냥 대충 알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드리는 공부입니다. 한 놈만 판답니다. 한 놈만 판다. 예를 들어가지고 해삼이 붙었어요. 근데 1대 17로 붙으려면 여기 있는데 주위에 17명이 둘러싸 있으면 어때요? 양쪽에서 공격을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골목길로 가요. 골목길로 도망을 가가지고 골목이 좁은 데로 딱 가면 17명이 한꺼번에 올 수 있어요? 한 놈씩 오잖아요. 1대1로 하면은 내가 힘이 안 빠지는 한 내가 한 놈씩 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쳐낸다잖아요. 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도 그렇게 하고, 유수진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 꿀돌목이라는 데서 이렇게 조류가 있으면 조류가 이게 해안가가 이렇게 있고 이제 파도가 이렇게 왔다가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고립해 있어요. 이렇게 고립해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유수진 장군은 거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배를 하객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못다쳤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이거 뭡니까? 한 놈을 집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외부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물이 빠지니까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모이잖아요. 모이다 보니까 일렬로 나오는 형상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때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한 놈씩 해가지고 그 다음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략이 그겁니다. 전략은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 기술력을 가지고 넓게 보는 융합 통찰력을 통해서 이런 T자형으로 만든다. 지금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정명훈이나 이런 유명한 지휘자들 보면 결국은 자기의 전공 분야 하나씩 나 있어요. 바이오린이 됐든 피아노가 됐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는답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지도자로 키울 사람들은 벌써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통찰력부터 해가지고 다 생각해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천재는요, 오히려 천재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보면 마케트예요. 마케트. 그 사람이 마음부터 하니까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우리 이사님부터 해가 부장님 뭐 이렇게 과천장님 계시지만 우리 이분들은 이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아마 사랑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관심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고 우리 부서에 어떤 지금 누가 힘든 사람이고 가정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막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살짝 불러가지고 힘들지 않은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런 게 또 많이 중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니즈가 필요한 거를 나도 어떻게 하죠? 딱 준비해놨다가 배려를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특화된 니즈에 대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치가 생겨요. 가치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느님이 내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 핵심입니다. 오늘 리더십 좀 다른 데 강의할 때 이거를 일주일치 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한마디 제가 여기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정인수 우리 사원님께서 내가 맨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잘 있지 하고 뭐 혹시 좀 필요로 할 만한 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써줘요. 그럼 이 사람이 내한테 오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데 다른 제가 쓰면 그런 배우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런 정인수 사원 같은 분들이 제가 만약에 그런 걸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러면 정말로 그런 사랑이 넘친 사람이 내가 얼굴도 그럴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주위에 있으면 내 주위로는 정인수 사원 같은 분들이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관심과 배려를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여기 오면 밸류가 안 생기는 거야. 밸류가. 이 사람이 내가 관심과 배려를 이 사람한테 안 주니까 정인수 사원은 그런 배려가 필요한데 없네. 그런데 내한테 오면 이 사람의 밸류가 생겨요. 밸류가, 가치가. 그게 리더십. 이 통합, 이런 T자, 이런 인간이 결국은 전략이라는 거고요. 아까 전문 기술력은 외부 영역이고, 융합 통찰력은 외부 환경인데, 이런 걸 통해서, 뭐죠? 아까, 요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효과하고 효율이 있는데, 효율 플러스 효과가 결국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크게 4분면을 하면, 자, 효과가 제일 크고, 효율이 좋으면서 효과가 좋은 게 이게 1순위죠. 선택은 1순위입니다. 그러면, 효율은 낮은데 효과가 좋구나. 효율은 좋은데 효과가 낮은데 이게 2순위입니다. 3순위가 이겁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수치가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수치가 되냐면 효율 플러스 효과 점수가 이런 식으로 분모선이 이루어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죠. 그게 밸류입니다. 밸류는 이게 뭐냐면 효율이 뭐죠? 엄밀히 말하면 코스트 영역이에요. 코스트고, 그죠? 효율은 마이너스가 될수록 좋은 거고,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수록 좋고, 효과는 뭐죠? 베니핏은 플러스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밸류는 뭐냐면 베니핏 플러스 마이너스의 코스트예요. 이게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건 어때요? 밸류가 있으면 투자를 해요. 극단적으로. 사장님이 보면은 하는 건 이 투자가 얼마가 돼도 베니핏이 더 크면은 난 투자를 한다. 이게 사업가예요. 그렇지만 이 밸류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느냐? 은행의 금리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밸류에이션이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저기서 보는 내부 능력, 혁신 능력은 이겁니다. 내부 능력이고요. 이거고, 효과는요, 이게 외부 환경입니다. 외부 환경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어디에 물이 제일 필요한지를 알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통찰력이 있어요. 자, 이게 고객이 되고, 이게 자사의 솔루션이거든요. 자사의 솔루션. 아니, 우리 부서의 솔루션이고, 이건 우리 부서에서 사용할 전사적인 어떤 내부의 고객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외부 환경에 대한 역량과 외부인 혁신 역량을 통해서 이런 전략 밸류에이션 나오는 이거를 전략적이라고 하고, 모든 전략은요, 이걸 넣어 쓰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혹시 BCG 매트릭스 들어보셨어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하는, 아니면 G 매트릭스 들어보셨어요? 똑같아요. 얘들이 하는 게 보면, 여기는 뭐죠? 캐시카우, 돈 되는 거. 여기 뭐죠? 매출. 여기 성장 곡선 해가지고 요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매출이 높으면서 성장이 큰 그룹이 있고, 성장률이 있으나 매출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은 낮으나 매출도 낮고 성장도 낮은 데가 있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져보죠. 자, 여기 성장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매출. 요거를 이렇게 해요. 자, 여기는 매출이고, 이게 성장 복숭이에요. 성장률. 그러면 제품이 개발하면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제품이 처음에는 여기가 뭐죠? 이렇게 한번 파티션을 나뉘고, 여기가 처음에 초창기에는 어떻습니까? 시제품 얼리 어댑터, 이걸 성장, 여기 뭐라고 하죠? 생성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성, 그 다음에 성장기, 그 다음에 여기 성숙기, 그 다음에 세태기라고. 그럼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성장률은 높아요. 성장률은 높고, 그 다음에 매출은 적어요. 매출은 적고, 매출은 적고, 성장률, 여기가 어디냐면, 사실은 여기 2번입니다. 2번이 되고, 두 번째는 성장률은, 요 곡선 기울기가 성장률인데, 이거는 높고, 그러면서 매출도 많은 거. 성장률이 높으면서 매출도 많은 거. 여기 1번입니다. 성장률. 그 다음에, 성숙기가 어디죠? 성숙기가 매출은 높은데 이제 꺾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떨어지고, 성장률이 높은 매출은 높은 거 여기네요. 여기가 4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세태기는 성장률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여기가 3번입니다. 이게 BCG 컨설팅 그룹의 하나의 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BCG 매트릭스라는데 여기서 자 볼게요. 그래서 캐시카우는 0이죠. 카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태기 이걸 도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성장기 이거를 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타. 여기를 응급이요. 패스천. 여기가 패스천이고요. QUESD 패스천이라고 하고, 1번 여기를 스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숙기 이거를 카우라고 하고, 세태기 이거를 도구라고 해요. 좀 이런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전략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결국은 여기서 차원은 뭐죠? 차원은 매출액이라는 거 하고 성장률 두 개를 차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매출액이 높고 여기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선에 걸치는 게 최우선 선택 과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는 선택적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세 번째가 여기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럼 어차피 전략이라는 거는 이 네 개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는 게 제일 이쪽으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BCG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걸 매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전략적 툴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원리를 설명하면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경제는 모순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모순입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좋은 제품을 만들라. 모순 아닙니까? 모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게 전략입니다.
모순은요, 요것도 만족시켜주면서 요것도 만족시켜주는 요 접점을 찾아내는데 그 접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와 이게 동떨어져 있으면 접점을 못 찾잖아요. 그죠? 가격은 낮게 하면서 품질은 좋게 해라. 그런데 도저히 못 맞춰.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 프리즈를 쓰는 거예요. 프리즈를 써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이거는 아까 상체 미카님도 QFD를 써가지고 이거는 QHD를 쓰는데 QHD를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 영역을 찾아내가지고 이게 여러 개는 팩트하는데 이때는 전략적으로 어느 걸 쓰는 게 제일 좋은지를 판단하는 게 전략적으로 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어 티몬 있죠. 티켓 몬스터, 쿠파. 그런데 전략은 뭐냐면 상위의 가격, 품질은 좋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요 영역에 있는 제품들을 전부 찾아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150등까지만 꺼내가지고 오픈마켓에 올리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안 팔릴 수가 없죠. 성가비가 제일 좋은 거를 올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마케팅 전략인 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강의를 많이 듣고 다니니까 그분들이 보면 공식적으로 이야기 안 하는데 자기네들은 뭐 마케팅 그 조사해가지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다 무시한대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돈이 많으면은 수익이 많으면은 물건을 고가를 살 거다. 그 공식이 깨졌대요. 돈이 많은 사람도요 안 사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모아가지고 하나 딱 정부 사고 그 다음에 안 산대. 이게 옛날같이 수입이 많은 사람은 구매력도 이럴 거다. 이거는 많이 깨진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오히려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제품 품질하고 가격만 가지고 품질의 성감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1번부터 해가지고 그냥 제품 품목 구분 없이 쫙 만들어놓고 리스트 딱 해가지고 150등까지만 올리고 어떤 데는 300등까지 올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월 매출 같은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 좋은 건 떨어내고 또 밑에 차하위에 또 계산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럼 순서가 뭐 가요 톱 10이 아니고 제품 톱 300를 해야 되죠. 그 안에만 무조건 들면 그 다음 달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 좋은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건이 좋은 게 어디가 있냐 보면 그 사람들이 대신 다 조사해놨기 때문에 쿠팡이나 이런 데가 보는 알죠. 그러니까 저 티몬 가서 보면 그 제품들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중에 성가비가 제일 좋다. 그렇게 보시면 좀 정확하게 맞는 그 생각이 듭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오늘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 겁니다. 자, 한번 내보겠습니다. 일단 그 내부 능력하고 외부 역량은 확실하게 컨셉 아시죠? 외부의 기회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니즈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내부 능력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든 잘 활용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찾아서 거기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하나의 전략적 접근이고 그 전략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밸류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밸류를 이밸류에이션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고 거기에 아까 효율과 효과로 모든 게 판단을 한다. 그게 퍼포먼스고 우리가 지금 그 전략적 툴을 보니까 전부 어떤 모순을 결국은 뭘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되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전략은 결국은 차원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차원이 필요한가 어떤 차원이 필요한가 그걸 알아야지 매트릭스 이렇게 이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요. A 그 차원과 B 차원을 찾아내야지 우리가 숫자로 말하면 여기서 0부터
5까지 있고 여기도 0부터 5까지 있으면 여기에 두 개를 합하면 여기에 최고점이 25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4점, 24점 이런 그 등고선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제일 여기서 몇 등까지 꺼내야 된다 하면 요걸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아까 공리적인 측면, 공리 이론이라고 하겠지만 그 공리 이론에 의하면 상위에 이 20%가 전체 효과의 80%를 보통 차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집중을 한다는 것은 이거를 포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은 전략은 포기를 의미한다. 포기. 선택과 집중. 그겁니다. 포기. 그걸 의미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양담불락. 옛날에는 양자택일이었는데 양담불락이다. 이건 뭐냐? 이건 포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냐? 아까 여기 B가 효율이고 이게 효과고요. 그러면 T자형 인재를 보면 평가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쪽이고 효율은 기술력을 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이 효율은 디퍼런트입니다. 결국은 디퍼런트가 뭐냐면 혁신이고요. 혁신은 뭐냐면 한 3가지 이상의 포지셔닝을 가져야지 여기서 블루오션이 나오고 블루오션 기술이 나오는데 이 기술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죠? 이 효율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옛날에는 양자택일에서 A 아니면 B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양담불락 A and B.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도 제가 이제 또 특허 기술을 말씀드리면 메소드적인 이게 메소드죠. 이게 메소드고 이게 니즈죠. 니즈면 이 메소드를 이제 가지는데 이 메소드가 그 특허에서 제가 그때 만약에 효과성하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실현 가능성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독창성. 이 독창성과 실현 가능성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특허 검색을 했더니 A가 나왔어요. A가 나왔어. 거기다가 어떤 특허를 검색해 보니까 B가 나왔어요. 그럼요, 나는 특허 내려면요 A 플러스 B라는 특허 될까요? 네. 어떤 식이냐면 A가 바운더리가 이만큼이고 B가 바운더리가 이만큼이에요. B하고 A가 좀 겹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럼 나는 A 플러스 B로 내면요 요거는 또 다른 특허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A나 B는요 청구하기 간단합니다. 뭐냐면 아이패드 요번에 아이폰 애플사에서 특허 했을 때 라운드가 둥글면은 그걸 특허로 인정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허사상 그런 법칙이 없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라운드가 둥근 모든 건 내가 다 가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속해 있는 이런 제품들 가진 업체들이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다 둥근데 특허에 다 걸리지. 이건 특허가 아닌데 이거 완전히 아시죠? 근데 이거를 막 인정해 달라. 그러면 청구하기 뭡니까?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라운드가 둥근 거 하면은 돼요. 그런데 이런 특허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라운드가 둥근 것 중에 요러한 요건과 요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요것만 하겠다면 돈이 엄청 줄어들잖아요. 딱 따먹게 돼. 요걸 특허로 인정받는데 특허는 인정받을 수 있는데 특허 실현 범위가 권리 범위가 엄청 줄어들죠. 그렇죠? 청구함이 많아져요.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까 라운드라는 C라는 예를 들어 원천 특허 0이라면 0이라는 라운드 특허가 있으면서
A도 만족시키고 B도 만족시키고 이러면요 청구항이 3개가 되잖아요. 특허 유지비도 3배로 많이 들어요. 범위는 더 줄어들면서. 그래서 특허를 낼 때 특허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이 특허가 좋은 특허는요 청구 범위가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럼 범위가 더 넓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냥 방어적인 특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특허를 출원했는데 그 특허 사무소에서 한마루씩 자꾸자꾸 특허 출원했습니다 하고 오잖아요. 그 특허는 변리사가 지대 그냥 막 자기가 그냥 여기 조건 하나 싹 더 붙이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남 특허에 침범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특허가 그만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뚜껑 열어보면 써먹을 수 있는 특허가 아니라고. 그래서 좋은 특허는요, 기능장 같은 데서 특허할 때 하나의 특허인데 1년씩 가요. 몇 천만 원씩 들고. 왜 그러냐면 그 특허청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벌이냐면 처음에 특허 출원 범위를 여기가 특허가 뭐 A 업체도 있고 그 다음 B 업체도 특허를 가지고 있고 포지셔닝이 C도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B 업체로서 특허를 낼 때 김현장 같은 데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어바웃으로 해가지고 D를 이 정도로 냈어요. 이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D를 내가 특허 출원을 내. 그럼 어떻게 하죠? 심사를 이렇게 특허청에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제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걸려서 안 되고 여기 걸려서 안 되고 이렇게 안 걸려. 그러면은 다시 반송을 받아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낸 중에서 여기 범위하고 여기 범위하고 여기 범위는 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엔드로 써가지고 특허 범위는 한 요 정도 내가 요렇게 이제 줄여요. 엔드 범위는. 그럼 어때요? 그래 또 쓱 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특허청에서 딱 보고 또 여기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잡아냅니까? 그 특허 심사관이 천재는 아닌데 그리고 또 맨파워가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건 모르고 그냥 쓱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이까지 권리 인정을 받고 그냥 가는 거야. 그겁니다. 특허 전략이 제대로 된 특허는. 그리고 이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특허로 해가지고 권리 범위를 설정하면 이게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권리 범위가 축소가 되거나 막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로 해가지고요. 영어로 해가 미국의 특허를 먼저 출원을 하고 진짜 중요한 특허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가 국내에 또 특허를 해요. 영어 문구가 어떻게 보면 더 권리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트릭이 있는데 특허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진짜 권리 분쟁을 고려한 특허가 있고요. 분쟁을 고려한 특허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냥 디펜스 특허가 있어요. 디펜스 특허는 특허 출원하고 나서 이제 그 특허 출원하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요. 1년 6개월 안에는 무조건 공개가 돼 있어요. 그 시점에는 그냥 K-프리스인가 키프리스 거기 딱 들어가면 인터넷 네이버에 특허 검색 정보 사이트가 딱 들어가면 다 나와요. 우리나라 그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딱 하면은 요 지난 특허는 여기 거는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내가 공개를 각오하고 특허를 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다 써요. 그런데 그걸 공개를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딱 하고 나서요. 여기 가서요. 드랍을 시켜버려요. 특허 출원을 드랍을 시키고 여기서 또 내는 거야.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속 이렇게 가면 상대방이 밖에서 경쟁업체가 보면 청구 범위라든지 특허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미스테리하게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정부 출연까지는 지급자금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그냥 빨리 특허하는 건 그냥 대충 그냥 요만큼 내가지고 진짜 이거 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출연자금 뭐 이런 것도 받으려고 그냥 생각이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경험상
이걸 다 트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벨리사를 제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근데 벨리사들이 이런 거 와서 이야기를 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이 만약에 이런 거 알면 계속 그냥 왜 이런 거 아직 피드백이 안 해주냐, 뭐 왜 조용하냐 이러면 자기도 힘들잖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받고 특허 출원해주는데 이 사람이 한도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특허 출원의 목적이 있으니까 전부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 이것 중에 이것 중에 이것 중에 요것만 받는 거예요. A도 특허 있고 B도 있는데 C만 하나 살짝 넣어가지고 여기를 특허로.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특허 받아도 그래서 대부분이 내가 특허 받았어 하고 자랑할 게 아닌 게이 거문단 전법으로 가려면 특허를 하나 내더라도 넓게 받든지 아니면 작게 여러 개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권리 범위를 인정을 받는 거니까 돈이 많이 들죠. 이렇게 받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저 특허 권리 범위 플러스 돈입니다. 권리 범위가 넓으면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한 건을 내든 수십 건을 내든 이제 그걸 삼성에서 그런 걸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릴 수 있냐면 Intellectual Ventures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특허 개물인데 그 특허 개물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의 헤드쿼터를 3년 전에 4년 전에 설립을 한 한남동에다 설립을 하는데 그 특허 개물의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특허를 제일 많이 낸 사람 특허, 그 다음에 로봇을 했던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영어를 네이티브 같이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찾는데 저 직원을 9명을 뽑아요. 3명은 애널리스트, 특허 애널리스트, 그리고 3명은 특허를 실용하는 쪽, 3명은 또 이걸 팔아먹는 쪽인데, 이제 제가 이 애널리스트에 여기 이제 대상에 올라가지고 면접까지 봤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 떨어졌어요. 갑자기 뉴욕에서 전화 와가지고 지지간데 전화 받았는데 한 4년 전에 갑자기 인터뷰를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또 와가지고 하는데 근데 조건이 뭐냐면 MS 워드로 해가지고 조건이 딱 있어요. 원하는 인재상 네이티브처럼 하면서 외국에 좀 살았으면 더 잘 거고 그리고 로봇하고 해가지고 연봉 30만 불 플러스 알파. 그래가 그거 보고 제가 회사 나왔다가 제가 가이적 창업이 아니고 생계형 창업이 됐으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붕 떠가지고 사람이 붕 떠가지고 한 3억에다 플러스 알파니까 괜찮다는데 거기가 인텔렉츄얼 벤처스가 나중에 보니까 특허 개념인 거야. 보면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 우리 LG 같은데 특허 이렇게 이 사람이 인텔렉츄얼 벤처스가 뭐뭐뭐 자기인데 기억도 안 나요. 한국 사람이 그 이센가 삼성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장으로 있는데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2인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주식을 거기에 이제 이 인텔렉츄얼 벤처에 4억 달러를 투자하고 10배수인 49%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그 대학의 교수들한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초기 대학의 그 연구 성과를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전부 싹쓸이 했던 거예요. 싹쓸이 그걸 딱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잘 되는 줄 알고 쫙 이렇게 때리고 그런 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 특허에 대해서는 조금은 남들보다는 좀 이래저래 좀 관심과 또 관련이 많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저도 특허 개념으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이제 많이 들어갔으면 아마 인간적으로 좀 고민 많이 했을 텐데 이게 나를 위해서는 이거 완전히 악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거를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 상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뽑아먹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거 완전히 돈 보고 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데 좀 그런 경험이